설탕이랑 과당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봤더니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뇌랑 놀라울 만큼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 속 에너지 쓰는 방식과 염증 신호가 이미 치매 초기처럼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등줄기가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게 그냥 살찌는 문제만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 입에 넣은 단맛이 내 뇌의 나이를 몇 년씩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스쳐 지나가신 적 있지 않나요? 예전보다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며 멈칫하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머리가 먼저 고장나면 어떡하나?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덮어버립니다.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주변 사람들도 다 깜빡깜빡 하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걸립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나이 탓일까? 아니면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등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특히 귀 기울이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알츠하이머병만 파고든 신경과학자 데일 브래드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UCSF, UCLA, UCSD, 벅 연구소 같은 곳에서 연구를 이끌어 온 사람입니다. 알츠하이머를 그냥 운 나쁘게 걸리는 병이 아니라 잘못된 대사 신호와 생활 환경이 오랫동안 겹쳐 쌓인 결과라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리코드 프로토콜이라는 접근법을 만들어 실제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브래드슨 박사와 여러 뇌과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아서 망가지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 노화도 나이를 먹으면 자동으로 오는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대사 신호와 염증, 수면, 식습관 같은 것들이 서서히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조절 가능한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신호들 중 하나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온 단맛, 특히 과당이 뇌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한 잔, 한 조각이 뇌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만약 문제가 시간이 아니라 환경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면 그 환경을 조금씩 되돌리는 작업을 통해 뇌가 늙어가는 속도 역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단맛 특히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둘째, 왜 과당이 알츠하이머 초기 뇌와 비슷한 패턴을 만들 수 있는지 최종 당화산물과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셋째, 지금 우리 세대가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해서 출발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 길을 같이 찾아보자고 오늘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망가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가 왜 어떤 신호들 때문에 제 힘을 못 쓰게 되는지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과당,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단백질이 눌어붙어서 생기는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뇌를 괴롭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길이 잘못 난 도로처럼 에너지와 영양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단순히 살아온 연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튼튼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전기 배선과 수도관이 조금씩 잘못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여기저기 임시로 붙인 선과 호스가 꼬여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단맛과 잘못된 생활 습관은 이 배선을 더 꼬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배선이 꼬였다고 해서 집을 허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꼬인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고 새로 연결해주면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 수면 문제는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정 가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괜히 유난 떠는 게 아니라 몸이 미리 보내주는 친절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제대로 읽어내면 뒤에 나올 과당과 뇌,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들도 훨씬 잘 이해됩니다. 다행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머릿속으로 한 번만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뭘 마셨는지, 점심 후에 무슨 간식을 먹었는지, 저녁에는 어떤 것을 입에 넣었는지 가볍게 훑어보시면 됩니다. 판단하거나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하루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달달한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빵이나 디저트 하나, 오후에 졸립다고 또 다른 단 음료 하나, 저녁 식사 후에는 습관처럼 과일과 간식을 집어 드시는 패턴입니다. 그때는 분명 힘이 나는 것 같고 기분도 잠깐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밤에는 잘 때 눈이 잘 감기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뇌는 계속 깨어 있는 느낌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힘든 날이니까 달달한 걸로 버텨야지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 몸은 녹초인데 마음은 괜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밤에는 잠이 깊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단 걸 끊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대신 왜 단맛이 순간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를 더 지치게 만드는지를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면 억지로 참는 대신 조금 더 현명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우리 몸속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크게 출렁입니다. 이때 몸은 이를 버티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자주 많이 쓰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 자주 높게 유지될 때입니다. 특히 해마처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전전두엽처럼 판단과 계획을 맡은 부위는 코르티솔의 영향에 아주 민감합니다. 쉽게 말해 단맛으로 잠깐 기분을 올려놓고 나면 그 뒤에 우리 뇌는 스트레스 모드에서 벗어날 틈을 못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뇌가 힘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를 저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비상벨이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 정말로 벌어졌을 때에만 울려야 하는 벨이 단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출렁일 때마다 계속 울리는 셈이지요. 그러다 보면 경찰관이 지칠 수밖에 없듯이 우리 뇌도 쉬지 못해 지칩니다.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못 자고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맛을 찾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던 시절에 단 것은 귀하고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힘들 때 달달한 빵 하나,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다르게 읽어보자는 거지요. 섭섭하시죠?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단 음료나 간식을 드신 뒤에 내 몸과 마음이 한두 시간 뒤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부러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많은 단맛 중에서 단 하나만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꿔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단 한 번만 바꿔보셔도 몸이 주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맛은 두 가지 길로 뇌를 지치게 합니다. 하나는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쓰게 만드는 길, 또 하나는 과당이 혈관과 세포를 직접 압박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두 번째 길, 과당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은 다 당이지 설탕이든 과당이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단맛이고 둘 다 열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특히 과당이 몸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포도당과 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당이 문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과당은 몸에 들어가면 주로 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룩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과당을 한꺼번에 잡아 처리하는데요. 이름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과당이 들어가면 간이 먼저 에너지 통장을 털어쓰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더 뻣뻣해질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부산물로 생깁니다. 이 요산이 혈관을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물질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넉넉하게 흘러야 할 강물이 과당 때문에 점점 좁아지고 물살이 약해지는 그림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강 하류에 있는 마을, 즉 우리 뇌에는 물이 예전만큼 충분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강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부족해서 논밭이 조금씩 말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뇌는 몸에 비해 아주 작은 부피인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피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과당을 많이 섭취한 뒤에 뇌에서 에너지 사용 패턴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뇌가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뇌의 제3형 당뇨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당이 알츠하이머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로 뇌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환경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평소엔 티가 잘 안 나다가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지는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평소 과당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 가뭄에 취약한 뇌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물이 좁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좁은 게 아닙니다. 과당 섭취를 줄이면 요산 생성이 줄어들고 혈관이 다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과당 섭취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뇌가 받는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당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자가 아닙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을 만한 음료와 가공 간식의 횟수와 양을 줄이자는 겁니다. 특히 마시는 것에서 들어오는 과당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단맛 나는 음료, 달게 가당된 차, 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든 주스 같은 것들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이번 주에 절반만 줄여보자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단 음료를 2잔 드셨다면 이번 주에는 하루에 1잔만 드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하루 종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머리는 늘 피곤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어도 끝에 가서는 앞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내 머릿속 어디선가 뭔가가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멀쩡한데 안에서 서서히 녹슬어 가는 느낌.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표현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당과 단백질이 만나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찌꺼기 같은 물질이 생깁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단백질에 설탕이 눌어붙어 딱딱해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센 불에 오래 가열하면 갈색으로 타서 눌어붙잖아요. 그 눌어붙은 상태가 몸속 단백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과당이 이런 반응을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밀어붙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당화산물은 몸 이곳저곳에 쌓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안에 산화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뇌세포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런 찌꺼기가 쌓이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환경에 아주 민감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쉽게 설명하면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줘야 세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당화산물이 많아지면 이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학습 능력,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까지 거의 모든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 영상에서 회백질의 부피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회백질은 뇌에서 실제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일을 맡는 부분입니다. 이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도 안에서는 뇌세포와 연결들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면 그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최종 당화산물을 생각할 때 오래 쓴 튀김 기름을 떠올립니다. 튀김 기름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쓰면 점점 색이 짙어지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 몸 단백질에 당이 계속 들러붙으면 기능이 떨어진 찌꺼기가 쌓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름때가 오래되면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뇌가 녹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녹이 한번 슬기 시작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녹이 슬지 않게 관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달고 바삭한 간식 하나를 줄이고 대신 덜 달고 덜 태운 음식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식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뇌 속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에게 오늘은 조금 덜 힘들게 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택을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뇌의 녹슬어가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생긴 최종 당화산물이나 손상을 완전히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집도 더 이상 새지 않게 막아만 줘도 그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새는 구멍을 막는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단맛 습관을 다시 설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당이 문제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가고 최종 당화산물도 쌓이고,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막막함 저도 압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일상에서 무엇부터 바꿀지를 함께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갑자기 완벽한 식단으로 갈아탈 수는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작은 점검표를 같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단맛 나는 음료를 몇 번이나 드시는지, 가공 간식이나 달달한 디저트를 얼마나 자주 찾으시는지, 저녁 식사 이후에도 단 음식을 드시는지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수면까지 한 줄 더 적어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날이 더 많은지 아니면 늘 피곤하신지,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는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그 사실도 마음속 점검표 한 칸에 꼭 적어 두셨으면 합니다. 이 점검표의 각 항목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하나씩 연결됩니다. 단맛 음료와 디저트는 과당과 당화를 통해 뇌의 에너지 환경을 흔듭니다. 야간 간식은 코르티솔과 수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식사 후 과도한 졸음과 멍함은 뇌가 에너지 롤러코스터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은 그 자체로 바꿀 수 없지만 그렇기에 생활습관 쪽에서 더 많은 여유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냥 나쁜 습관으로 적어 두었던 것들이 뇌를 위해 꼭 손봐야 할 지점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정 방향을 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시는 단맛부터 다룹니다. 하루에 단맛 나는 음료를 3잔 드신다면 이번 주에는 2잔,
다음 주에는 한 잔으로 줄여보는 식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 대신 물, 무가당 차, 필요하다면 단맛이 없는 전해질 음료 등으로 갈증을 채우는 연습을 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추가적인 당 섭취를 피하는 나만의 룰을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단 간식을 먹지 않는다 같은 규칙입니다. 셋째, 식단에서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비중을 살짝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중을 조금 더 올려보려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의 큰 출렁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완벽주의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오늘부터 다 지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인생 너무 재미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덜 달게 먹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도 1년이면 365가지를 바꾸는 셈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의 뇌가 살아갈 환경은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2가지만 정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습관처럼 마시던 단맛 나는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선택해 보는 것. 내일 점심에는 디저트 대신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간 반찬을 하나 추가해 보는 것. 저녁에 달콤한 과자 한 봉지를 드시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대신 덜 단 견과류 한 줌이나 설탕을 넣지 않은 요거트로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맛, 특히 과당이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 사용과 혈류, 스트레스 호르몬, 최종 당화산물까지 두루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과당이 알츠하이머 초기 뇌에서 보이는 모습과 닮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단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코르티솔이 올라 뇌를 만성 스트레스 상태처럼 만든다는 흐름. 최종 당화산물과 회백질 감소가 뇌를 서서히 녹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런 위험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단맛 점검표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 것을 다 끊고 고행하듯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 오늘 하루 단 한 잔의 음료만 조금 더 뇌를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작은 한 번이 길게 보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몇 달 뒤 또는 1년 뒤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듣는 장면을요. 혈당과 관련 수치가 예전보다 안정적이십니다. 생활 관리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한결 덜 무거울지 생각해 보세요. 혹은 요즘 자꾸 멍하다고 느끼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장면은 결코 허황된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 고민을 혼자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속마음으로 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보신 내용들을 가족들과도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단 음료만 조금 줄여볼까? 밤에 간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셔볼까? 이런 작은 약속을 같이 정하면 훨씬 쉽습니다. 혼자 싸우는 변화보다 같이 지키는 약속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혹시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나는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꿔봤다 같은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채널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늙어보고 싶은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에게 오늘 한 가지 작은 선물을 주러 가보실까요?